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또다시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섬 하나를 탈취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 전문지인 파린 팔리시가 지난 22일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3일자인데요. 22일자에서 중국의 해상 민병대 소속의 선박 220여 척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내의 휘선리프 인근에 집결하면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섬은 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어가지고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베트남 역시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지난 7일에 남중국해 내 이지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가 탄 것으로 보이는 선박 약 220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렇게 관계기관에 보고를 했고요. 이 정부 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해, 그러니까 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이 서필리핀해인데 이 서필리핀해 태스크포스 측은 성명을 내고 청명한 날씨에도 암초 부근에 떼져 있던 중국 선박은 어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간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라고 중국 측의 저의를 의심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이어서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서 남핵 그리고 해양 환경 파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23일 중국 해상 민병대 소속의 선박 220척을 언급하면서 이들 선박의 이런 행동은 이 지역을 군사화하려는 도발적 행동이라 그러면서 이들 선박들이 이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줄 것을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렌자나 장관은 중국은 침략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선박들은 필리핀의 해상 영토를 침범하고 있으며 이 해상 주권도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21일 늦게 필리핀은 중국의 주권 침해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선박들이 어로 작업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곳에 몰려 있으며 또 밤에만 불을 환하게 켜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파린 팔리스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남중국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휘선리프라는 이 섬은 이렇게 부메랑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7일 이후에 중국의 선박들이 집결해 가지고 뭔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더욱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선박들이 중국 민병대 소속 선박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악천후로 대피 중일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해상기구는 필리핀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거짓 변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필리핀 측의 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선박들은 물러나지 않고 있고요. 22일 날 오전에 당초보다는 조금 줄어든 220척이 조금 줄어든 183척의 선박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비자나 필리핀 육군 중장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휘선리프, 이게 곧 휘선 암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무인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필리핀은 이 암초를 줄리안 필리페 암초로 부르고 있고 베트남은 다바다오로 부르고요. 중국은 나오에자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 휘선리프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EEZ하고 대륙봉 내의 영토로 국제법과 또 그리고 2016년 중재 판결에 따른 영유권,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과는 서부 팔라완주의 바타라자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175해리, 그러니까 한 3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메랑 모양의 얕은 산호초 지대인 이 암초에 대해서 필리핀은 모든 자원을 채취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암초가 스플리틀리 제도의 중요한 섬인 유니언뱅크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혼잡한 항로에 위치해 있고요. 이건 윗선 암초를 잘 개발한다 그러면 이 남중국해 전반을 관찰하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바로 이걸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암초의 면적도 퇴적층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모래 언덕 높이도 100m 이상까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활용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암초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은 부표 같은 것을 표지를 달고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또 베트남군은 인근 싱코이 섬 등에 활동하면서 중국이 매단 부표물들을 또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남중국해의 섬들을 장악하고 또 군사 요새화를 하면서 이젠 윗선 리프까지 완전히 자국군의 요새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의하면 지금 윗선 리프를 둘러싸고 있는 선박들은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민병대 소속 선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체 형태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미 국방부의 해상정보국이 보유한 정보에 의하면은 지난 2016년부터 해상 민병대를 위해 건조한 84척의 대형 철제 선박들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선박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남중국해 전역에 걸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크고 작은 섬들에 순환 배치되면서 영유권 강화 작업에 투입된 그런 배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들의 주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이게 민간 어선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어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들 선박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상대국의 함정이라든지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들이 비무장이기 때문에 외국의 군함들에 대해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함정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물대포를 이용해 가지고 저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들 선박을 민간 어선이라고 칭하면서 남중국해 섬의 탈취라든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이 윗선 리프, 윗선 암초에 대해서 어떻게 이 행동을 할까요? 피터 더튼 전 해군대학 중국해양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 선박에 대해 중국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법이라든지 국제규약 같은 것은 안중이 높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달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튼 소장은 이어서 이런 중국의 깡패적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2012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를 강제로 점간되어서 미스치프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또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이런 군사기지와 한 것 같이 언제든지 윗선 리프, 윗선 암초도 중국 소유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행동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선박들이 철저하게 민간 선박으로 유정하고 있어가지고 군사적 대응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중 간의 해상 보안 교류 및 협정을 교묘하게 비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정면 대응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단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미적미적되는 사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변을 따라서 U자 형태로 9개 선, 그러니까 9단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같은 인접국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산하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그레그 폴링 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 열린 제11차 남중국해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난 한 해 남중국해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변화는 중국이 스프레툴리 제도에 배치한 해양경비대와 해상민병대 선박이 증가했다는 것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박들은 9단선의 모든 영역을 계속 순찰하고 석유와 가스 생산, 전초기지에
또 물자 보급 이런 인접국의 통상적인 활동을 괴롭히는데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중국은 2016년에 이 상설 국제재판소의 불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해로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쟁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스트리 섬 전체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휘선암초에 대한 이런 중국의 자국 영토화는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이를 위한 1단계 작업에 착수한 거고요. 중국은 그동안 이제 그러한 것 같이 해상 민병대 선박을 장기간 주둔시킨 다음에 이들 선박의 안전한 보호를 명분으로 이 윗선 리프, 윗선 암초에 선박 보호 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설의 장기화, 그리고 중국인의 인명보호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는 군사시설까지 두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를 탈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 강력한 수호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가르드 아레발로 해병대 소장은 필리핀 소속입니다. 22일 필리핀군이 중국의 침략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항공 및 해상 순찰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마닐라 해군이 외교적 항의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 그러면서 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암시했습니다. 이 아레발로 소장은 이어서 필리핀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필리핀이었죠. 이렇게 필리핀이 강경하게 나가니까 중국 정부는 한 발 좀 물러섰는데 화춘영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바다 사정으로 이 지역에 은신처를 취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근슬쩍 이 남중국해의 또 다른 섬을 탈취하려고 했던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특히 그동안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필리핀과 이 베트남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하에 반중국 라인으로 돌아서면서 이들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상황에서 이 중국이 불법 점유 중인 남중국해 섬들까지도 탈환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정면으로 맞서고 정면으로 대결을 하려고 하는 중국의 이 남중국해 섬 점유 확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이 그런 시도를 하다가 무력 충돌이라도 벌어진다 그러면 중국은 이로 인한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윗선 리프선 암초에 대한 중국의 차후 행동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